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유진입니다. 저의 답답한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40살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문제투성이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던 20해 전,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죠. 아니, 어쩌면 어리석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우 씨와의 연애 시절, 저희는 남들처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박한 행복을 즐겼죠. 그때마다 선우 씨는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유진 씨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유진 씨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괜찮아.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배우자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거라고 믿었죠. 선우 씨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결혼이라는 문턱을 넘으려면 양가 가족의 만남이 필수적이니까요. 저는 선우 씨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어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걱정은 시아버님을 뵙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 이영국 어르신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어서 와요, 유진 씨. 선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어서 이리 앉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에게도 듣기 힘들었던 그렇게 다정한 환대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처럼 저의 모든 어색함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상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시아버님은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반찬을 제 앞으로 놓아주시며 이것저것 권해주셨고 제가 낯설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셨죠. 유진 씨는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뭘 좋아하는지 다음에 꼭 만들어줄 테니 말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사실 저는 손맛이 좋은 편이었는데 시아버님은 마치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요. 평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섬세하게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분 같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정한 아버님과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우 씨의 자상한 모습이 바로 이런 시아버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정말 친정아버지처럼 의지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완벽한 가정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다감한 시아버지와 그 밑에서 자란 선한 남편, 그리고 사랑받는 며느리인 저.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요? 저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시아버님의 다정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상견례 자리. 양가 어른들의 기싸움이 펼쳐질까 염려했던 제 걱정과는 달리 시아버님은 제 부모님께 연신 좋은 말씀을 건네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저희가 더 복이 많습니다. 겸손하고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제 부모님도 활짝 웃으셨습니다. 덕분에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시아버님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늘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라면 그 어떤 시월드도 든든하게 지탱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제가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혜란 여사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죠. 어서 와.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환영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무엇보다 어떤 도전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엄격하고 강인한 분이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정의 실세는 시어머니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런 강한 분이 저희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산을 한 것인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아버님의 온화함에 눈이 멀어버린 철부지였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불행의 서막이라는 것을 누가 제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혼 후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제안이었죠. 유진아, 엄마가 혼자 계시는 날이 많으니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함께 하렴. 물론 시아버님은 늘 유진이라는 제 이름을 살뜰하게 불러주셨고 그 말씀 속에는 저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저는 단순히 착한 남편이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서서히 저희 삶을 덮쳐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정확히 8시 30분 알람처럼 울리는 전화벨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일종의 검사 같은 느낌을 주었죠. 유진아, 아침은 잘 차려줬니? 선우는 회사에 잘 갔어?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내용은 점점 더 세세하고 통제적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무엇인지, 주말에 어디에 갈 것인지, 심지어 제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까지 마치 시어머니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리모컨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아기가 열이 나서 급하게 병원에 가던 길이었죠. 정신없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니 제 휴대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문자가 왔더군요. 전화 한 통 안 받는 며느리라니. 혹시 선우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 집안 단속은 제대로 하는 거니? 저는 병원에서 아기를 안은 채 망연자실했습니다. 걱정하는 말 한마디보다 질책이 앞서는 시어머니의 문자에 말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죠. 아이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아이가 아픈 건 다 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니? 엄마가 되면 눈치가 빨라야지. 제 잘못으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매정한 말에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이가 아픈 게 아닌데 이렇게 쉽게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선우 씨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 저에게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고
순종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우 씨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만의 울타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편에서 제게 이해를 요구했죠. 엄마는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 그래. 그냥 좀 맞춰드리면 안 될까?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아는 남편이라면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저 시어머니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제가 착각했던 시아버지의 자상함이 남편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고른 가방을 단호하게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취향은 촌스럽기 그지없구나.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이건 내가 평소 너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가방이다. 그리고는 당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값비싼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머님 스타일의 올드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고맙다고 말하는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제 마음은 비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선물은 제 생일을 축하하는 선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취향을 강요하고 저를 길들이려는 굴욕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시어머니 위주로 돌아가는 걸까? 다정하기만 하던 시아버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선우 씨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 말만 들으면 돼. 감히 어딜 나서려고 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나 없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순간 흠칫했습니다. 이토록 고압적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 평소 온화하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포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어진 시아버지의 대답은 분명 평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체념한 듯한, 아니, 오랫동안 억눌려온 고통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 큰 목소리로 시아버님을 다그치셨죠. 당신이 지난번에 박 이사님한테 뭐라고 말했어? 내 사업에 회방을 놓는 게 취미야? 그러니 내가 당신을 밖에 내보내기 싫은 거야.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 제가 들은 그 말들은 저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말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님이 댁에만 머물고 당신이 모든 대외 활동을 해오신 이유가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가 됐습니다. 늘 조용하고 가정적인 시아버님의 모습은 어쩌면 강압적인 시어머니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시아버님의 그 자상함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는 문득 섬뜩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온화함은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성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남편의 유순함 또한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자라면서
형성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속았던 걸까? 완벽해 보이던 이 집안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수년 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후 저는 이 집안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잘 가꿔진 정원 아래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시아버님의 그 자상함은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방어막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왜 남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왜 시아버님이 묵묵히 받아들이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한없이 온화했던 시아버님이셨지만 어머님 앞에서는 그저 조용하고 순종적인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면서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희망의 끈을 서서히 끊어놓았습니다. 남편 선우 씨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 아래에서 늘 회피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온 그에게 저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가족의 평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뿐, 그 평화가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또한 시어머니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제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장난감을 망가뜨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 괜찮다고 달래주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를 차갑게 노려보셨습니다. 버릇없이 망가뜨린 걸 그냥 두는 게 교육이니?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당장 내 눈앞에서 버려. 제 아이가 망가뜨린 장난감은 그저 사소한 물건이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장난감을 아이의 손에서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물보다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마치 저를 향한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자상한 시아버지와 그를 닮은 남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시어머니의 강력한 카리스마 아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을 쓴 존재들이었습니다. 제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의 행복,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절실합니다.